속초 대관람차 조성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선의 태양광 발전 민간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산속에 전봇대를 설치한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과 융합과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중인 플라이강원이 남은 항공기를 반납하고 다음 달 13일 2차 매각 입찰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 대관람차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뒤숭숭한 가운데 검찰이 김철수 전 시장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최근 대관람차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철수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9개월여 만입니다. 김 전 시장은 2020년 대관람차 조성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속초시가 조성사업 인허가 등 여러 행정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행안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김 전 시장에 대해 추가 수사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4일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새벽에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관람차 관련 이단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찰 결과에 따라 속초시가 대관람차 시설 해체를 추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전 시장의 구속 여부에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선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민간업체가 송전망을 연결하는 전봇대를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산속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개발 행위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중장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해당 업체는 인력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완공된 정선군 남면의 한 야산에 있는 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지방 도로까지 연결한 전봇대와 전선들이 산속으로 보입니다.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는 시설들인데 계곡을 가로지르고 산속을 통과하는 어려운 공사임에도 현재 공사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산지에서는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봇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산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은 경사가 심해서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야에서는 산지 전용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체는 정선군에는 인력으로만 전봇대를 설치하겠다며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중장비를 사용했고 산림 훼손이 적발돼 서둘러 복원했습니다. 불법으로 공사를 빨리 끝내놓고 이제 원상복구를 해놓고 시설물이 양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인허가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법 사항이 돼버리는 거죠. 민간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토지 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개발 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주 14개가 190제곱미터만 임야 면적을 차지한다며 정선군청 산림부서에 공사 계획을 신청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산림 2,300여 제곱미터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군은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하면 이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힘들어도 인력으로 하신다고 하니 믿었죠.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경할 거 아닙니까? 도저히 못하고 있으면 보통 그렇게 하면 변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당 민간업체는 공사를 받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방법을 변경한 것이고 본인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뒤늦게 해당 업체를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향후 전주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입장인데 태양광 발전단지의 가동이 임박한 시점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전주시설 처리를 놓고 법적 다툼까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1조 4,301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도에 비해 2%, 298억 원 줄었으며 강릉시가 당초 예산안을 줄여서 편성한 건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릉시는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축소 편성하게 됐다며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100억 원, 환동해권 복합 물류 거점기지 조성 104억 원 등 추진 중인 대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강릉시 의회를 거쳐 다음 달 14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플라이강원이 남아있던 항공기 한 대를 항공기 임대회사에 반납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해당 임대사가 임대료 체납 등을 이유로 반납을 요구했고 이 항공기를 조기에 반납하는 것이 기업 인수 부담금을 20-30억가량 낮출 수 있어 항공기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실시한 기업 매각 본입찰이 유찰돼 다음 달 13일 2차 매각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백 한국항공고가 변신해 성공적인 신입생 충원 성적을 거둔 것처럼 강원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등 특성화 전문화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실습실에 꽃꽂이를 배우려는 초등학생들로 가득 차고 늘 수업을 받던 고등학생들이 오늘은 일일 선생님이 됐습니다. 졸업해 꽃집을 차리고 꽃꽂이를 가르치는 클래스 운영까지 원예과 학생들이 실전처럼 창업을 실습하는 날입니다. 꽃들을 안쪽에 꽂고 얘를 겉에 꽂을 거야. 네. 어떻게 이해 갔어? 고성 동강산업과학고는 카페 플라워과를 신설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원예과의 꽃과 매년 모집 정원을 꽉 채웠던 조리과학과의 바리스타 과목을 융합했습니다. 원예과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이 상당히 어려워서 학생들이 요즘 좋아하는 창업, 취업, 그다음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학과 재구조를 지역 농업이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벗어나 관광과 서비스를 접목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교 역시 융복합 학과를 도입한 겁니다. 원예과의 경우 농작물 재배와 조경 분야 인재 육성을 넘어 커피와 베이커리 등 카페 창업과 결합시킨 학과로 재구조화했습니다. 기존 원예과 학생들도 창업 수업까지 병행할 수 있어 반응도 좋습니다. 제가 꿈이 바리스타도 있었는데 같이 바리스타를 하며 꽃을 같이 하며 꽃집과 카페를 같이 창업을 하여 운영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직업계고의 변신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70%대에 머물렀던 신입생 충원율은 올해 84%까지 올라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6년 90%를 목표로 해외 실습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질랜드라든가 호주와 같은 해외 선진국에 우리 학생들이 현장 학습으로 취업을 해서 어학 능력도 기르고 글로벌 숙련된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폐교 위기를 딛고 4개 학과 모두를 항공정비 시스템과로 바꿔 신입생 모집 지원율 125%를 달성한 한국항공고에 이어 다양한 특성화 학과를 신설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서는 직업계 고교가 학교 재구조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농촌마을에 공공버스 운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주민들은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8세의 이기순 할머니. 농촌마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걱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추가로 운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버스가 증차되면서 교통 편의가 한층 나아졌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잘 이용해오던 희망택시를 더 이상 탈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코로나 확산에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차가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내 주요 지점까지 100원에 갈 수 있는 희망택시가 지원됐는데 버스가 증차되면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 마을 73가구, 75명이 같은 상황.
버스를 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노인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출입문 계단이 높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버스에 올라탈 수 없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좀 힘들어요. 버스 한 대가 여러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 오전, 오후가 아니라 제멋대로 정해져 버린 운행 시간도 버스 타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차 시간이 맞지도 않고 또 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택시 줄도 많이 타요. 왜 타기 힘들어요? 높아서 탔다 내렸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원주시는 버스가 하루 3번도 안 오거나 정류장이 집에서 1km 이상 먼 주민들로 희망택시 지원 기준을 정한 만큼 지원을 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타 지역이랑 어떤 형평성 부분도 있고 만약에 계속 이어지다 보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 내는 부분도 있어서 원주시는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마을에 운행하는 공공버스를 내년에 3대 더 늘려 14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76개 마을 주민 583명 중에 이용 자격이 박탈되는 주민들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버스 증차 소식이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속초시가 2024년도 본 예산으로 올해보다 4억 원 늘어난 4,95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4,219억 원, 특별 회계는 740억 원으로 일반 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220억 원 감소해 전체적으로 97억 원 줄었지만 특별 회계가 101억 원 늘어 감소폭을 상쇄했습니다. 일반 회계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46%인 1,961억 원을 일반 공공행정 408억 원, 문화와 관광 424억 원, 교통과 물류에 249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태백시의 2024년 본 예산안에 국도비가 올해 대비 27% 증가한 1,59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태백시는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79억 원,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에 65억 원,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40억 원, 웰리스 항로화 산업 진입도로 37억 원 등 주요 현안 사업에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비 확보 사업으로는 소도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21억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0억 원 등입니다. 도내에서 연평균 200여 건의 산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2020년 225건, 2021년 199건, 지난해 204건의 산림사업장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사망사고도 올해 강릉 2건, 정선, 원주, 홍천 각 1건씩 모두 5건이 발생하는 등 2020년 이후 20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굴착기 등의 전도 192건, 절단이나 배임 192건,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사고 113건 등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임업 현장의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수칙 위반이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선군 관광둘의 주민사업체인 나전역 카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공동체인 2023 관광둘의 전국대회에서 나전역 카페는 레트로 감성으로 개조해 마을 관광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또 정선에서만 생산되는 천연 광물질 운기석을 활용한 협동조합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표창을, 정선 찰옥수수를 이용한 디저트 카페인 여치카페 청년몰 드리밍 협동조합은 스토리 공모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PBA LPBA 챔피언십 2023이 내일 그랜드호텔 컨벤션 타워에서 개막해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하이원 리조트 PBA LPBA 챔피언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이원 리조트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게 되며 여성 프로당구 대회인 LPBA에는 150여 명이 29일 결승을 향한 열띤 경쟁을 치르며 128명이 참가한 남성부 PBA는 24일 시작해 30일 대망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지난 6월 국내외 선수 7명을 영입해 하이원 위너스 프로당구팀을 창단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합니다. 동해시가 관광 종합 홍보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